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에서는요, 현대 경영의 아주 흥미로운 역설, 바로 전략적 침묵에 대해 속도감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말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계산된 선택으로서의 침묵이거든요. 이게 과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KBR의 분석으로 핵심만 탁탁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주제예요. 모두가 막 소통, 투명성 외치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시대에 오히려 계획된 침묵이 어쩌면 중요한 리더십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연구에서도 나왔듯이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 고성과자들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아는 그 감각, 그게 탁월하다고 하죠. 리더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잠깐 보류하는 이 전략, 과연 약일까요, 독일까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일단 전략적 침묵, 이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랄까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눈치 보여서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조직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네, 완전히 다르죠. 와튼스쿨 연구 보니까 이게 그냥 입국 다무는 게 아니라 뭐 이슈 관련성이라든지 준비 상태, 또 상대방 반응까지 고려한 아주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조직 침묵의 폐해는 사실 엄청나거든요. 갤럽에서 2024년에 나온 보고서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전 세계 직원 참여도가 뭐 20%대에 머물러 있고 이걸로 인한 생산성 손실 추정액이 무려 8조 9천억 달러? 8조 9천억 달러요? 상상도 안 되는데요? 네, 어마어마하죠.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 소위 꼰대 문화 있잖아요. 이게 방어적 침묵, 체념적 침묵을 막 조장해서 보이지 않는 비용을 엄청 치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직장인 60% 이상이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 경험했다. 이렇게 답했고요. 아, 진짜 답답한 현실이네요, 정말. 근데 또 변화의 조짐도 보이긴 하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 스택 랭킹이라고 해서 직원들 막 강제로 순위 매기고 그랬잖아요. 네, 악명 높았죠. 그거 폐지하고 수평적인 소통 강화하면서 다시 혁신에 성공한 사례 보면 그래도 이런 경직된 문화가 바뀔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좀 갖게 돼요. 물론입니다. 아주 좋은 사례죠. 하지만 이 전략적 침묵이라는 거는요, 진짜 잘 써야 약이 됩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리더가 막 허둥지둥 발표하는 대신에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잠시 침묵을 선택한다. 이러면 오히려 신뢰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거나 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정보 격차가 커지고 이상한 루머 돌고 오히려 조직에 해가 되는 거죠. 실제로 국내 한 임원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내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밑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더라. 이런 의도치 않은 소통 단절, 그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 침묵의 대가,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크네요. 미국 스트레스 연구소 자료 보니까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만 해도 연간 3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고요. 또 국내 연구들에서도 조직 내에 좀 침묵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거란 직원들의 이직 의도 사이에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혁신 저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전략적 침묵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입니다. 오, 조건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언제까지 침묵할 건지, 그 종료 시점, 명확한 시간 제한을 두는 게 좋다는 거고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알려준다. 그렇죠. 둘째는 왜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유라도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셋째, 침묵하는 동안에도 소통할 수 있는 다른 창구,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받는다든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은 계속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카카오의 신뢰, 충돌, 헌신 원칙,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려는 고민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오,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조언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그 MZ세대가 조직의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적응적 투명성이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이게 뭔가요? 네, 맞습니다. 적응적 투명성, 이것도 전략적 침묵과 약간 맥이 닿아 있는 개념인데요.
모든 정보를 그냥 다 까놓고 공개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공개 수준을 좀 조절하는 거예요. 아, 조절한다? 네,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 자체는 투명하게 공유하는 방식이죠. 구글의 TGIF 같은 전사회의 문화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모든 걸 다 말하진 않아도 결정 과정은 보여준다. 이거군요. 그렇죠. 기업에서 이걸 잘 실천하려면 먼저 언제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에 대한 명확한 소통 규칙, 일종의 프로토콜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또 직원들이 좀 편하게 의견 낼 수 있는 피드백 채널 있잖아요. 뭐 익명 게시판이든 정기적인 미팅이든 이걸 활성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리더들이 이런 소통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조직 문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가 16가지 리더십 원칙 같은 핵심 가치를 계속 강조하고 내재화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것도 결국 일관된 소통을 위한 노력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듣고 보니까 전략적 침묵이라는 게 정말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도구네요. 단순히 입을 닫는 그런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이익과 목표 달성을 위한 아주 적극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핵심을 짚으셨네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직원 몰입도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이 소통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정말 막대한 지금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리더가 이 전략적 침묵이라는 카드를 얼마나 현명하게 또 얼마나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느냐, 이게 앞으로 조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신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목적이 분명해야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의 본질을 탐구하는 고품격 지식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가 곧 유료 구독으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구독 버튼 꾹 눌러놓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저희 방송 들으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